안녕하세요. 작은 숲 세운 코칭 상담 연구소 양은성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PCC 국제 전문 코치 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PCC 포트폴리오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C 포트폴리오가 뭔가요? PCC 레벨 2와 포트폴리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포트폴리오로 지원하는 것에는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나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두 분의 팟캐스터를 초대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PCC 포트폴리오 과정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국제코칭연맹 ICF의 PCC 자격 인증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로 말고요. 좀 더 특별한 길이 있더라고요. 바로 포트폴리오 지원 경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취자께서 저희에게 한글 안내서랑 또 ICF의 공식 영문 가이드북을 공유해 주셨어요. 이 두 자료를 쭉 보니까 와, 이 길은 뭐랄까 정규 코스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력을 쌓아온 어떤 고수들을 위한 등용문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여정을 아주 명확한 로드맵으로 한번 그려드리는 겁니다. 네, 정확히 보셨어요. 보통은 ICF가 딱 인증한 하나의 긴 교육 과정, 뭐 ACTP나 레벨 2 같은 걸 이수해서 자격을 따잖아요. 근데 이 포트폴리오 경로는 그게 아닌 분들을 위한 거죠. 아, 여러 군데서 배우신 분들? 맞아요. 여러 곳에서 배운 다양한 교육이랑 또 풍부한 현장 경험을 하나로 싹 엮어서 자, 나의 실력은 이 정도다. 라고 당당하게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자신의 코칭 커리어 전체를 하나의 작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제출하는 셈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력을 쌓아온 코치들을 위한 길이라니,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대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첫 번째 관문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니까요. 이 여정의 기초를 이루는 세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이 있네요. 바로 코칭 교육, 코칭 경험, 그리고 멘토 코칭. 이 세 가지를 먼저 단단히 세워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시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총 125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아무 교육이나 125시간 채우면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절대 아니죠. ICF는 그 125시간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질이요. 네, 우선 전체 125시간 중에서 최소 100시간은 반드시 ICF의 그 핵심 역량 있잖아요. 코어 컴피턴시. 아, 네네. 바로 그거에 대한 교육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교육 방식에 대한 거예요. 최소 62.5시간 이상은 강사나 다른 교육생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동기직 학습이어야 해요. 동기식 학습이요? 네, 뭐 라이브 웹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는 워크숍 같은 것들이요. 그냥 혼자 동영상 강의만 쭉 듣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게 결국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이니까 배우는 과정 역시 그래야 한다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 지원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것 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공유해주신 자료 이미지 중에 어학 패밀리 코칭이나 TCL 트리니티 교육과정 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만약에 내가 수강한 교육이 ICF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수했던 모든 교육과정에 강의 계획서, 그러니까 실라버스를 다 내야 한다고, 아, 그리고 수료증도 하나하나 다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경로의 첫 번째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수료증만 딱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교육의 각 시간이 ICF 핵심 역량 중에 어떤 거랑 연결되는지를 지원자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와, 막 5년 전에 들었던 교육의 강의 계획서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져야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ICF가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당신의 다양한 경험, 우리가 존중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건 당신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걸 서류 작업으로 보여주는 셈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인 코칭 경험으로 넘어가 보죠. 500시간 이상. 이 숫자도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500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양도 물론 중요한데요. 여기에도 세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코칭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한 이후의 시간만 인정이 돼요. 아, 교육 시작 전은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최소 25명 이상의 고객을 만나야 하고요. 그중에서 450시간, 그러니까 90%는 반드시 유료 코칭이어야 합니다. 유료 코칭이요? 네, 봉사활동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조건은 마지막 건데요. 지원서 제출 직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50시간의 코칭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 마지막 조건은 왜 있는 걸까요? 그럼 뭐 10년 전에 500시간을 다 채운 베테랑 코치라도 최근 1년 반 동안 활동이 없었다면 지원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ICF는 자격증을 그냥 과거의 영광에 대한 훈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코치로서의 역량이 현재 진행형인지, 감을 잃지 않고 계속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오, 근데 여기서 지원 절차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뭔가요? 이 500시간을 증명할 코칭 로그 있잖아요. 고객 명단이랑 코칭 시간 담은 일지요. 이걸 지원할 때 바로 내지는 않아요. 네,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대신 내가 기록한 모든 내용은 사실이다 라는 서약에 체크를 합니다. 뭐라고요? 일단은 그냥 믿어준다는 건가요? 그 많은 시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내려면 엄청날 텐데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글 안내서에 아주 명확하게 경고가 되어 있죠. ICF는 무작위 감사, 즉 랜덤 오딧을 실시합니다. 무작위 감사요? 네. 만약에 감사 대상으로 딱 선정이 되면 그때는 모든 코칭 로그를 다 제출해야 하고요. 심지어 ICF에서 직접 고객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직접요? 뭐라고 하면서요? 정말로 이 코치에게 코칭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살벌하네요. 우리는 당신을 믿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 평소에 정직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관리하는 습관이 없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멘토 코칭입니다. 최소 3개월에 걸쳐서 10시간의 멘토 코칭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멘토는 아무나 될 수 없고요. 반드시 현재 유효한 PCC나 그보다 높은 MCC 자격을 가진 코치여야 합니다. 아, 멘토의 자격도 중요하군요. 네, 이 부분은 지원서에 멘토의 이름이랑 이메일을 적으면 ICF에서 직접 멘토한테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요. 어느 곳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게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125시간의 증명된 교육, 500시간의 현재 진행형 경험, 그리고 10시간의 상급자 멘토링. 와, 이 세 기둥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코치로서의 자신을 한번 쭉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단단한 기초 공사를 마쳤다고 가정하고 이제 진짜 성을 쌓아 올리는 단계로 가보죠. 실제 지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서 바로 포트폴리오 경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즉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 등장합니다. 성과 평가요? 네, 지원자는 자신의 실제 코칭 세션을 녹음한 오디오 파일 2개를 제출해야 해요. 20분에서 60분 사이 길이여야 하고요. 이건 뭐랄까 가수가 오디션에서 라이브 실력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아요. 어허. 서류상으로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실제 코칭 실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통과할 수 없는 거죠. 아, 드디어 자신의 코칭을 직접 보여주는 단계군요. 근데 그냥 오디오 파일만 내면 끝인가요? 언어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한국어로 코칭을 했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산이 나타납니다. 녹음 파일과 함께 그 대화를 글자 그대로 전부 옮겨 적은 축어록을 제출해야 해요. 트랜스크립트요. 축어로까지요? 네. 그리고 만약 코칭이 영어가 아닌 언어,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진행됐다면 한국어 축어록이랑 함께 영어 번역본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영어 번역본까지요? 이건 그냥 단순 번역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하겠어요. ICF는 왜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그게 바로 ICF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어디서든 PCC 코치라면 일정한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는 걸 보증해야 하잖아요. 아. 그래서 평가자들은 지원자의 모국어를 모르더라도 영어 번역본을 통해서 공통된 PCC 마커 채점표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원자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자격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격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제출한 녹음 파일 2개 중에 하나가 심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면, 아, 정말 좌절스러울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자료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이게 중에 하나가 기준 미달,
그러니까 페일 판정을 받아도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떨어진 그 파일 하나만 새로 준비해서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와,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지원자에게는 정말 큰 위안이 되는 정책이겠어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포트폴리오 경로가 다른 경로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ICF 정회원 기준으로 미화 750달러, 비회원은 900달러입니다. 와, 하나로 하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성과평가 재심사를 받거나 나중에 나올 자격시험에서 떨어져서 재응시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요. 자, 이렇게 서류랑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하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겠군요. 얼마나 걸리나요? 여기서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서류랑 성과평가를 검토하는 데만 평균 10주에서 18주가 소요된다고 안내되어 있어요. 10주에서 18주요? 네. 서너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거죠. 이 기간 동안 ICF에서 이 서류 좀 더 명확하게 다시 보내주세요 같은 추가 요청 이메일이 올 수 있으니까 스팸 메일함까지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말 기나긴 기다림이네요. 그 기다림 끝에 모든 서류와 성과평가가 통과되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겠죠. 맞습니다. 바로 ICF 자격시험, 줄여서 CKA라고 불리는 필기시험입니다. 상황 시나리오가 주어지고요.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좋은 대응이랑 가장 나쁜 대응을 각각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동시에 고르라니 그거 흥미롭네요. 이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겠어요? 뭐랄까, 코치로서의 순발력이랑 윤리적 판단력을 동시에 테스트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정답이 떡 떨어지는 문제라기보다는 ICF의 핵심 역량과 윤리 강령에 기반해서 가장 ICF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인 거죠. 시험은 서울이나 부산에 있는 피어슨 프로페셔널 센터에서 직접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집에서 감독관 감시하에 볼 수도 있습니다. 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정말 내가 해냈다는 성취감이 엄정하겠어요. 그렇게 PCC 자격을 취득하면 이제 정말 끝인 거죠?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PCC 자격은 영구적이지 않거든요. 3년마다 갱신해야 해요. 아, 또 있군요. 마치 운전면허 갱신처럼요. 비슷하지만 훨씬 더 까다롭죠. 3년 동안 총 40시간의 코칭 보수 교육 CC를 이수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40시간이요? 네. 여기서도 그냥 40시간이 아니라 최소 24시간은 핵심 역량 관련 교육이어야 하고요. 특히 그중 30시간은 반드시 코칭 윤리 교육이어야 합니다. 윤리교육을 30시간이나 의무적으로 넣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앞에서 본 시험 방식도 그렇고 서류 감사도 그렇고 와, ICF가 실력만큼이나 윤리와 진실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모든 과정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가 본 자료에 포함된 ICF 윤리 강령을 보면 전문성, 협력, 인간성, 형평성 이런 4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비밀 유지 의무나 이해상충 방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는 코칭을 받는 고객, 즉 소비자를 보호하고 ICF 인증 코치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ICF의 PCC 포트폴리오 지원 경로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이건 단순히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코칭 커리어 전체를 ICF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검증하고 증명하는 그야말로 대장정이네요. 네, 125시간의 교육, 500시간의 경험, 10시간의 멘토 코칭으로 기초를 다지고 자신의 코칭 실력을 녹음 파일이라는 날것의 증거로 보여준 뒤에 또 기나긴 기다림과 까다로운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여정. 맞습니다. 과정이 힘든 만큼 이 길을 통과한 코치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흩어져 있던 자신의 발자취를 쫙 모아서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하나의 멋진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경험이니까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정을 준비하고 계실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코칭 역량을 평가하는 PCC 마커 채점표라는 게 있었죠. 네, 있었죠. 그 채점표는 코칭을 평가하는 결과이지, 코칭을 하는 과정 그 자체는 아닙니다. 만약 준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평가자에게 내 역량을 잘 보여줄까? 여기에만 너무 집중한다면 자칫 고객이 아닌 평가자를 위한 코칭, 즉, 좀 어색한 연기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준비 과정이 평가를 위한 역량 시연에 넘어서 진정으로 코칭적 존재, 즉 코칭 마인드셋으로 거듭나는 수련의 과정이 되게 하려면 지금 무엇에 가장 집중해야 할까요?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 두 명의 팟캐스터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PCC 포트폴리오 여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전달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PCC 포트폴리오 경험자이자 PCC 실기 시험 평가 교수인 양은성 코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PCC 포트폴리오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